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놀라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종신 집권을 할 것 같은 시진핑 중국 주석 권력이 정말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간 이 군부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갔다 라는 분석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 있는데, 이제는 당권조차도 그냥 완전히 끝나는 이런 상황이다. 그게 바로 8월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고, 이미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제가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상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이죠. 시황제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2023년도인데 중국은 5년 임기의 주석제를 유지를 하고, 그 주석을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는 그런 전례를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90년대 장쩌민,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우리 한글로 썼으니까 강택민이라고 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부터 후진타오 10년 했죠. 그리고 2012년부터 시진핑 10년 하고 끝나야 되는데,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영원히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꿨다. 그래서 23년 3월 10일이죠.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전인되죠. 참가자 전원 만장일치로 시진핑 총서기의 국가주석 연임을 확정했다. 이때 이제 취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은 22년 10월 달에 당시 전인대에서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23년 3월에 취임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국은 원래 집단 지도 체제예요. 상무위원이라고 정말 이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석이 있고 당권과 모든 것을 통괄하는 주석이 있죠. 시진핑이죠. 그리고 이제 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부를 통괄하는 총리가 있고 내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외교, 안보, 또 이 사상 등등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7명이, 주석부터 시작해서 7명이 상무위원들이 이제 집단 지도해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체제인데, 그리고 중국은 태자당,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고위 간부였던 사람들의 자제들 출신으로 만들어진 태자당, 그리고 공산당 청년단 출신인 공청단, 그리고 상하이방, 상하이 중심으로 태동한 상하이방, 이렇게 세 개의 큰 정치 계파가 그 상무위원 7명을 나누어서 안배를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왔었죠. 그래야 10년 후에 또 바꾸고 10년 후에 바꾸고 이렇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데, 시진핑 때 와서는 그냥 그걸 전부 다 태자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태자당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계파가 다 같습니까? 다르죠. 한동훈계도 있고 누구계도 있고 친윤계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같은 태자당이라고 하는 계파 내에서도 또 다 분화시켜서 다 빼고 자기 계파, 이른바 습가군이라고 하죠. 시진핑의 가신그룹, 그들로만 세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종신토록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그냥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신그룹으로 도배한 그 면면을 보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9대 때는 시진핑 그 아래 리커창 총리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는 공청단 소속인데, 이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시진핑을 들이받고 했었죠.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노점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진핑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들이받았는데 결국 이 임기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왠지 모르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7명은 다른 계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여기는 전부 시진핑의 가신그룹, 습가군.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도 19대 때는
시진핑 주석 아래 쉬치량은 공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장유샤 육군 출신. 이렇게 부주석을 두 명을 이제 육군 공군으로 나누어서 안배를 하고 웨이펑허 그리고 리조청, 마야화, 장성민 이렇게 있는데 웨이펑허는 로켓군 그리고 리조청은 육군, мя화는 해군, 장성민은 로켓군. 그래서 로켓군 둘, 또 육군 둘, 해군 하나, 그리고 공군 하나 이렇게 좀 섞었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그 어떤 출신별 안배 그냥 다 무너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장유샤가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로켓군도 여기는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요. 이제 완전히 그냥 육군으로 도배가 됐는데 장유샤가 반기를 든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군부에서 시작된 이 반 시진핑 움직임, 장유샤가 주도하는 군 장악 시도인데 장유샤는 반 시진핑이에요. 왜 군부가 반 시진핑이냐? 자꾸 시진핑이 대만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해요. 이제는 뭐 미국도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비자도 안 주죠. 유학도 못 하게 하고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더욱더. 그래서 만약에 대만과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중국의 고위 장성들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돈을 많이 착복해서 미국, 유럽 이런 데 별장도 사고 집도 사고 거기에 세컨드도 두고 뭐 고급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또 스위스 은행, 또 미국 은행에 달러도 많이 넣어놓고 했는데 그걸 저는 동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쓰러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열받죠.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냐? 아니 시진핑이 자꾸 미국하고 들이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싹이 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유샤가 반대파고 허웨이둥 여기가 이제 시진핑의 측근인데 부주석이에요. 이 사람 지금 실종이라고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은 죽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그 시신이 육군병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5월 달에. 그래서 죽은 거고 리상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숙청, 그리고 мя화 상장, 여기가 이제 기율, 그러니까 뭐 감찰하고 또 검열하고 정신 이 어떤 그 지도 다 하고 총정치국 뭐 이런 거예요. 여기도 숙청됐어요. 그리고 류전리 이 사람은 원래 장유샤 계였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로 지금 합참의장입니다. 그리고 장성민 여기는 시진핑 계였는데 갈아탔습니다. 장유샤로 변절했어요. 그래서 이 장성민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мя화가 하고 있던 그 총정치국 임무 이걸 다 이어받아서 그냥 장유샤가 군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9일 날 해방군보, 우리로 치면 국방일보죠. 그 국방일보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앞장서서 집단 지도 체제를 견제하라. 사설입니다. 사설. 사설은 뭐냐? 그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 사설이죠. 해방군보, 우리로 치면 국방일보, 군의 공식 기관지에서 앞장서서 집단 지도 체제를 견제하라. 이 말은 뭐냐? 집단 지도 체제. 이 전체, 그러니까 다른 계파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시진핑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돼. 이 말을 사설로 적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부 검열을 다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은 다 넘어갔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을 술렁이게 만든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죠. 아까는 군 기관지였고 이제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입니다. 인민일보에 이런 놀라운 헤드라인 기사가 떴어요. 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 준비에 대한 중요 지시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합법적 의사결정을 고수하고 높은 품질로 15차 5개년 계획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게 뭐가 놀랍냐? 이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합법적 의사결정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전임 후진타오 주석의 키워드예요. 후진타오 주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멘트다 이겁니다. 우리도 뭐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 박근혜 대통령 하면 창조경제 뭐 이런 것처럼 후진타오의 키워드인데 이걸 시진핑이 했다라고 인민일보가 보도를 하고 또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시진핑 이름을 원래는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시진핑 이름을
이 후진타오의 키워드보다 더 작게 했어요. 여기 사이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뭐, 후진타오 이야기 좀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후진타오하고는 지금 시진핑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지간이냐? 지난번에 22년 10월 22일,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3년임 하기로 결정한 날, 취임은 그 다음에 3월에 했고, 결정한 날, 이때,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끌려나가는 장면. 이게 뭐냐? 후진타오 주석은, 전 주석은 이 후추나를 밀었던 거예요. 원래 시진핑이 주석이 되는 2012년에 이 후추나를 시진핑과 경쟁을 시켰는데 졌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공청단 몫으로 상무위원회 후추나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건데 상무위원 7명의 명단에 후추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진핑에 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한 것을 끌어내 해서 지금 경호원들이 끌어내는 거고 이 옆에 리커창 총리가 깜짝 놀라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리커창 총리는 바로 이 후진타오 계파죠. 그래서 깜짝 놀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보는 이런 화면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나이도 훨씬 많은데 완전히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후추나가 갑자기 또 등장했어요. 어떻게 등장했냐? 5월 25일 날 며칠 전이죠. 전등령 베트남 전 국가주석이 죽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중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후추나 부주석이 방문했다. 후추나는 현재 정협 부주석입니다. 시진핑의 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화사 통신 같은 이런데 함부로 기사화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외교 무대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선 겁니다.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서라. 왜? 필요하니까 아마 다음 정권에 있어서 시진핑을 아웃시키고 뭔가 후추나가 한 자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나섰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후진타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후진타오의 키워드를 시진핑이 말했다라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으니까 이건 깜짝 놀랄 일이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사실이 쏟아집니다. 망명했어요. 망명 정치평론가인 차오션쿤 그리고 왕허 두 명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중공 정치평론가들이죠. 자, 이들이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팟캐스트 방송에서 하는데 자, 이건 정제된 정보가 아니고 첩보 상황입니다. 첩보. 그리고 이 말이 맞기를 또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5월 22일 날 했냐.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4중 전회가 오는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이 회의는 24년 가을에 열렸어야 했지만 당시 당내 권력투쟁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의 권한 축소 또는 퇴진 여부, 고위 인사 개편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 시진핑이 퇴진하면 누가 후임이 될지 앞으로 노선은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당내 파벌 간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4중 전회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원래 작년 가을에 4중 전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권력투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연기되어 왔는데 결국 8월 27일에서 8월 30일 이 8월 말에 4중 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됐다. 전국인민대회가 이렇게 제4차 전체회의 그러니까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 시진핑의 권한 축소와 퇴진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 고위 인사 개편 문제, 상무위원들이죠.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임은 시진핑 대신 후임은 누가 할지. 앞으로 노선은 뭐 반미를 할 거냐, 완전히 또 패권 추구 계속 할 거냐 이런 거 노선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논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명을 더 추가해서 5월 23일 망명 정치평론가 차오션쿤, 왕허 여기까지는 어제와 똑같아요. 그런데 탕징위안 그리고 전 해군 중령인 야오청 이렇게가
4명이 팟캐스트, SNS를 올립니다. 뭐라고 했냐? 5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다. 그러니까 5월 14일에 정했다 이겁니다. 사중전에 하기를. 이 회의에는 중국 공산당 원로, 퇴역 장성 전 상무위원과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시진핑 거취 단 하나의 안건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전면 퇴진과 부분 퇴진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30분간 보고를 했고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군 장성들 대부분이 기율 위반으로 숙청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분위기를 제압했고 원자바오 전 총리가 실질적인 진행을 맡았다. 원로들은 시진핑이 연이은 실정으로 중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 재난을 일으켜 중국을 내리막길로 걷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오는 사중전회에서 고위급 인사, 차기 중앙정치국 위원회 공청단 비중 3분의 1 확대, 상무위원 재편, 시진핑 축출 또는 권력 축소를 투표하기로 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진행을 원자바오 전 총리가 했는데 원자바오 전 총리는 이 후진타오 전 주석이 주석을 할 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80살이 넘습니다. 83살입니다. 이 사람이 진행을 맡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옆에서 딱 해서 자 어떤 이야기 하는 거야 하고 분위기를 제압하고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지금 군권을 다 장악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30분간 지금 군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다. 그 보고의 핵심은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군 장성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발탁한 대부분이 기율 위반으로 즉 부패 혐의로 숙청 다 됐다. 시진핑 거는 이제 군 장성들 없다 이거죠. 대부분 다 숙청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중앙군사위 위원뿐만 아니고 그냥 고위 장성들 시진핑이 발탁했으면 다 부패 혐의로 숙청 다 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연이은 실정으로 중국 경제 침체에 빠뜨리고 지금 중국 경제 엄청나게 내리막길 걷고 있죠. 왜냐? 미국하고 싸우니까. 그리고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 재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공천당 다 뺐는데 공천당을 3분의 1로 확대시켜라 라는 거. 또 상무위원회 재편하자. 지금 7명 그중에서 몇 명 빼고 공천당 집어넣고 또 태자당 집어넣고 상하이방 집어넣고 해서 다시 재편하자. 그리고 시진핑을 축출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축소해서 명맥만 놔두든지 이거 투표하기로 했다. 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월 말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 1인 체제에서 이제 각 개파 간의 과도 권력 체제를 준비 중인 중공이 아니냐. 일단 공청단, 공산당 청년단이죠. 42년생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공천당이고 원자바오 전 국무원 총리 여기도 사실은 공천당 출신인데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개파를 안 만들었어요. 중립입니다. 중립. 공청단 출신의 중립입니다. 여기는 공청당 선골이고 그리고 태자당 장유샤 군권은 태자당인 장유샤 그리고 이 행정부는 중립인 원자바오 그리고 당은 공청단인 후진타오 이렇게가 맡아서 과두정치, 연립정치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이제 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공이다. 자, 그러면 정말 평생토록 종신 황제가 될 것 같았던 시진핑이 3년 천하로 끝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중공의 미래 8월에 갈린다. 시진핑이 어떤 반격을 해서 다시 권력을 휘어잡을지 아니면 이렇게 밀려나갈지 알 수가 없으나 이 모든 것은 8월에 갈린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눈짓 하나로 끌려나갔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금 완전히 전면에 나와서 뭔가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진핑과 원수지간인데 정말 시진핑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8월 말 진짜로 시진핑이 축출되느냐 아니면 축출이 안 되더라도 뭔가 위상 변화가 확 생기느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